서울의 음악학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받은 장학금은 정말 기적 같았다.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을 사랑했지만 우리 가족은 악기나 수업료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바이올린과 그가 가르쳐준 몇 가지 곡만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이곳, 서울의 학원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학원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새 것 같았다. 화려한 건물,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학생들의 고급 악기들이 나를 위축되게 했다. 내가 가진 낡은 바이올린은 이곳에서 눈에 띄게 초라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내 첫 연습 시간은 밤늦게였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조용한 연습실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곡은 나에게 특별했다. 아버지가 그 곡을 만들 때의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셨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그의 음악을 이어가길 바랐다. 그래서 나는 그 곡을 연주할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곡을 연주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많은 감정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미소, 그의 손길, 그리고 우리 가족의 어려웠던 시간들이 모두 그 멜로디에 담겨 있었다. 연습실 밖은 조용했지만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음악에 집중했다. 며칠 후,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도경이라고 소개했고, 내가 연주했던 곡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옷차림과 태도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가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출전할 예정인 대회에 대해 물으며 나를 돕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도움은 부담스러웠다.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도경은 자주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대회 준비를 돕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의 관심은 단순한 음악적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눈빛에서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도움 없이 대회에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았다. 나는 내 바이올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경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가 이곳에서 성공하려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이 되었다. 도경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후 나의 생활은 바빠졌다. 그는 대회 준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새로운 악보, 고급 연습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다.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연습실에서 나는 도경과 자주 마주쳤다. 그는 내가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며 가끔 조언을 해주었다. 그의 말은 항상 냉정하고 정확했다. 나는 그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관심은 음악 그 자체보다 나의 연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내가 연주할 때의 감정과 표현에 대해 깊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다. 도경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음악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때로는 차가웠다. 그는 내가 힘들어할 때도 격려보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이 나를 화나게 하기도 했지만
그의 말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의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떤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서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왜 도경이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진을 본 이후 나는 도경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 그는 누구였으며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연습 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 여자를 찾을 만한 단서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과거는 나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경과 함께하는 일은 나에게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는 나를 돕고 있지만 그의 의도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대회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연습에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사진과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았다. 도경과 나의 만남, 그리고 그 사진까지. 무언가 큰 연결이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답을 찾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도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은 음악 산업을 지배하는 거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관련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찾기 어려웠다. 도경은 항상 냉정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 속에는 어딘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가 연습할 때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았고, 때로는 간단한 조언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고뇌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원에 있는 자료실에서 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공연 기록과 사진들을 찾으면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한때 유망한 작곡가였지만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시점이 도경의 가족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아버지의 인생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방해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도경의 가족이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쳤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떠올랐다. 한편 도경은 여전히 나를 돕고 있었다. 그는 대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고 나는 그의 도움 덕분에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정말 나를 돕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나는 도경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행동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도움을 받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연습에 몰두하며 대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연습을 할수록 아버지와 도경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이 올바른 것인지 확신하고 싶었다. 대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는 더 많은 압박감을 느꼈다. 도경은 나에게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대회 준비와 과거의 비밀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대회가 끝난 후 아버지와 도경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대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나는 도경의 가족 회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회사는 수년 동안 음악 산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많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이 항상 깨끗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경쟁자를 억누르고 약한 이들의 기회를 빼앗아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나는 그 소문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과거와 연결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 도경의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불행에 어떤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아버지가 한때 큰 꿈을 가지고 작곡가로서 성공을 꿈꿨던 시절이 떠올랐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도경과 다시 연습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같았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그의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그의 가족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며칠 후, 나는 도경의 가족 회사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뉴스와 기록을 통해 그 회사가 과거의 작은 음악 제작사들을 어떻게 흡수했는지, 경쟁자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 중 하나가 아버지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도경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나를 돕고 있었지만 그의 도움은 우리 가족의 아픔 위에 세워진 성공의 일부였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나는 그와 계속 함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많은 갈등을 느꼈다. 도경은 여전히 나를 돕고 있었고 그의 지원 덕분에 나는 훌륭한 연주를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과 아버지의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그를 떠나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 학원에서는 나와 도경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가 그의 도움을 받는 이유를 의심했고 몇몇은 나를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이런 소문은 나를 더욱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도경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했지만 그것이 나의 자존심과 꿈을 훼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를 떠나 대회를 준비할 자신도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갈등 속에 머물렀다. 결국 나는 선택의 순간에 다다랐다. 대회가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다. 동시에 나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도경의 가족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 두려웠다. 나는 바이올린을 들고 연습실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알리고 내 음악으로 모든 것을 바꿀 기회다. 도경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나 혼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회 당일이 되자 나는 새벽부터 마음이 어지러웠다. 연습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대회장으로 가는 길에 나는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꼭 쥐고 있었다. 이 악기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대회장은 화려했고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값비싼 악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옷차림도 모두 완벽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내 낡은 바이올린과 평범한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음악이었다. 대회가 시작되고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나는 그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깨달았다. 그들의 연주는 정교했고 기술적으로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연주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의 음악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감정이 부족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라갔다. 관객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고 나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했다. 내 손에는 아버지의 바이올린이 있었고 나는 아버지가 남긴 곡을 연주하기로 결심했다. 이 곡은 나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꿈을 담고 있었다. 연주가 시작되자 나는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다.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나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 나는 아버지의 미소와 그의 손길을 떠올리며 곡의 모든 음에 마음을 담았다. 내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진심에서 나온 소리였다. 연주를 마치고 나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객들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다. 박수가 시작되었고 점점 커졌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전달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도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특유의 차분한 미소를 보였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듯했다. 결과 발표가 있던 순간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우승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웠다. 관객들의 환호와 축하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꼭 안았다. 이 웃음은 나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승리였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도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도경과 그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경이 나를 돕기 위해 보여준 진심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나는 더 이상 그를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었다. 대회가 끝난 후 나는 도경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와 마주하며 아버지의 과거와 그의 가족에 대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순간이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날 나는 도경을 만나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과 그의 가족이 우리 가족에게 했을지도 모를 일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다. 나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다. 도경은 조용히 나를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나는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아버지의 과거와 그의 가족 회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했다. 더 이상 이 의문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차분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작곡가로서 활동을 중단하게 된 시기와 도경의 가족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겹쳤다는 점, 그리고 내가 조사한 자료에서 그 회사의 경쟁 억제 전략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도경은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숨결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내 말을 부정할지 아니면 진실을 인정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의 반응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우리 가족에게 했던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도경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부유한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음악, 그리고 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도움은 우리 가족이 겪은 상처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는 도경에게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돕고 싶어 했고 내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이 우리 가족에게 했던 일과는 별개로 그의 마음은 순수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의 가족이 저지른 잘못은 크고 깊었지만 도경 자신이 그 잘못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 진심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했다. 결국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도 나와 같은 갈등이 있었음을 알았기에 나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도경은 자신의 가족과 음악 사이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나는 내 음악으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나는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들고 다시 무대로 나갔다. 이번에는 도경 없이도 나 혼자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의 만남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